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함께 또다시 관심을 끈 것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떠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려드리고 그 속내는 뭘까 따져보겠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자, 강동원 기자. 예.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예. 정말 합의했습니까? 합의한 적도 없고요. 사실 협상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정상끼리 물론 대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모종의 약속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협상이 시작도 안 된 단계에서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 지나치게 앞서간 겁니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비용 문제는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트위터든 연설을 통해서든 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내보였었습니다. 지난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42,000 soldiers. We've had them for many years. And we're working on that, and it's really working along well. But most importantly, we're doing the job. 협상 시작 전에 먼저 꽝 때려서 상대방 긴장시키는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쓴 책 중에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책을 보면요, 이 협상 시작 전에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에 동의했다고 미리 공개적으로 말하고, 자, 이를 통해서 협상 상대방을 압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거기에 미국이 부를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뿐 아니라 미군의 인건비, 훈련 비용 등 이 전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미국의 예산치만큼 우리에게 내라고 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깎아내려가는 전략입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자신들이 크게 배려한 양 결과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얻어가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으니까 협상 시작하면 실무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올해 초에 있었던 5회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는 이 전략이 먹혔었습니다. 자,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쓰면서 남의 나라에 가서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We're not the suckers of the world. 자, 결국 한미 양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이 지난해보다 787억 원이 늘린 1조 389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8.2% 인상된 금액인데요. 1조 원대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맹을 과거와 같은 가치 동맹이라기보다는 돈으로 계산하는 뭐 이익 동맹,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기존의 한미 동맹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한미 동맹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예. 작년에 8%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무려 거의 5배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올려줘야 될지 벌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군요. 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